다음 14번.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재헌국회는 물어보는 방법이 일단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법률이에요, 법률.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이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반, 보, 귀, 농. 이 네 개입니다, 네 개. 그래서 반, 보, 귀, 농.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4개. 그러면 제일 반복균형 중에 많이 내는 게 뭡니까?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분명히 낼 겁니다. 그래서 반복균형 반민족행위처벌법. 정답 1번. 그리고 그 이외에 보안법, 국가보안법,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4개죠? 순서별입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일 많이 낼 거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요거, 농지개혁법. 그래서 반민법, 농지개혁법 위주로 낼 거다. 농지개혁법 다음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정답 1번. 또 재헌국회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만약에 나온다면, 재헌국회가요, 임기가 2년이에요. 이걸 낼 거다.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만 초대 국회만 2년이었어요. 이거 기억하기, 2년. 다음 2번.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 그런 건 국회에서 한 적이 없고요.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한다 하면은 6.3 사태. 요것도 그냥 프레임 기억하세요. 자, 기본조약이면은 몇 년이냐면은 65년이거든요. 연도만 얘기하면 65년에 한일 기본조약 이게 체결됐어요. 6월 달에. 그런데 바로 1년 전인 64년에 나 이거 반대한다 이거예요. 한일 기본조약이 65년에 체결된다며? 나 이거 반대야. 이게 무슨 사태? 그게 6.3 사태인 거예요. 그래서 6.3 사태는 64년에 있었어요. 또 6.4 사태가 63년에 있었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 6.3 사태가 64년에 있었고 65년이 6월 22일에 기본조약이에요. 그럼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한다는 거죠. 그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체결될 조약을 나는 반대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62년에 김, 오이라 비밀회동 각서. 김, 오이라 각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김, 오이라 각서의 내용은 김종필과 오이라 외무상이 합의한 내용에 일본의 사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한테 받는 돈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었고 독립축하금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죠? 그래서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라고 한 거예요. 64년에. 요 흐름. 그럼 62년, 64년, 65년으로 이어지는 이 세 개의 사건은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 배경이 되었고 전개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하지만 64년에 이때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64년에 계엄령 선포하고 한일 회담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막았어요. 막고 한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박정희는 역시 친일파야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비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결국 이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가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분이냐 실리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명분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제 박정희를 굉장히 비판을 한 거고, 비난을 한 거고, 실리를 강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명분이 중요하냐, 뭐 중요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 북한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입장도 있는 거죠. 그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보면 통일 3대 원칙이 언급된 이것도 그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60년대 이 일본 수교 과정이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 수교 과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 과정은 이 다음 연도예요. 그럼 북한 꼭 알아야 되는 거 알려드리면 시험 문제에 보면 7.4 남북 공동성명이 결국은 목표인데 7.4 남북 공동성명이 72년에 있었거든요. 이게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그러면 요 앞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은 남북 적십자회담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미국의 중공과의 수교? 이른바 그 냉전 완화? 그것을 이제 데땅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어요, 당시. 그리고 소련과의 냉전도 점점 완화가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8월 달에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개최가 됐고요. 이게 결과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남한에서는 유신이 선포됐고 북한에서는 주체 헌법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은 유신 헌법 체제의 개헌이 이루어졌고 북한도 개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주체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주체 사상인 거죠. 그럼 남한에서도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통일을 위한 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잖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 수임기구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독재로 나아갔고 북한도 그리 되었어요.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이른바 주체 사상에 입각한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남북한 통일의 이 합의 내용은 남북한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돼요. 남한은 박정희가, 북한은 김일성이.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의 세 가지 통일 원칙이 뭐냐, 이건 늘 내는 거거든요. 자주, 평화, 단결. 그래서 저는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꼭 자, 평, 단, 절, 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자평단 절전. 자평단 3대 원칙. 그다음 부가조치, 남북조절위원회 개설. 서울과 평양 사이에 전화 가설. 조절위원회와 전화 가설. 이 두 가지. 그게 자평단 절전이라고 하는 7.4 남북 공동성명에 언급된 3대 원칙과 후속 조치 두 가지다.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그죠? 저는 줄여가지고 통주체라고 하는데, 이 통주체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개헌이 유신헌법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한일 기본조약 체결 과정의 순서 흐름,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나왔던 개헌, 요 두 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